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도 12운성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왕, 12운성 제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12운성 강의를 벌써 한 5, 6강 정도 나갔는데, 여러분들 이제 12운성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강의가 끝났어요. 처음 했던 게 12운성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음간, 양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빨리 음간이든 양간이든 12운성을 도출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강의를 했고, 첫 번째로 이제 절, 대, 양, 생, 욕, 대, 록 했으니까 7개 했고 왕 8번째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개 중에 8번째, 그러니까 거의 이제 3분의 2가 됐는데,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어떤 이 포맷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어떤 그 12운성, 예를 들면 장생이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장생의 의미하고 우리가 삶의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장생의 어떤 그런 시기적인 특징, 그 다음에 장생이 뭐다, 그런 이제 장생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설명이 이제 한 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12운성의 해당 간지, 장생이든 목욕이든 걸록이든 해당 간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제 쭉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12운성에 대한 어떤 실전 해석에서 어떻게 쓸 수 있나.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연월일시를 보는 어떤 그런 봉법, 대세운도 이제 봉법으로 일간 중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법, 그러니까 이 간지 자체의 어떤 12운성의 어떤 그런 모양이나 왕세를 보는 거, 그리고 좌법과 그 다음에 좌법은 이제 지장간에 있는 그 지지 속에 있는 그 천간과 해당 지지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보는 좌법과, 그리고 이제 인종법이죠. 인종법은 일간을 제외한 그 나머지 년, 월, 시, 간과 또는 내 사주 원국이 없는 어떤 그런 천간을 들어오는 운, 대운이든 세운이든 대입을 해서 이렇게 유추해서 판단해보는 어떤 인종법,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은 다 알아야 12운성에 대한 제대로 강의가 이루어지겠고, 근데 12운성 강의는, 12운성은 뭐니 뭐니 해도 제가 볼 때는 빨리 12운성을 도출하는 게 관건이다. 그러니까 120개죠. 60갑자에 해당되는 그 12운성 60개하고 간지가 형성되지 않는 또 60개. 그러니까 갑목은 갑자 하면은 욕정인인데 갑해라는 간지는 없죠. 그래서 갑해는 이 편인 장생이다 하는 이렇게 간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60개에서 120개를 바로바로 이렇게 돌리지 않고 떠오르고 바로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숙달이 돼야 된다. 물론 스마트폰 어플이 워낙 잘 돼 있어서요. 어플 보고 그냥 이렇게 떠듬떠듬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인종법이라든가 어떤 운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 구현이 안 되니까 힘들더라도, 그렇죠? 쉽고 빠른 길은요, 그만큼 이 깊이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음과 양이 있듯이, 그렇죠? 자, 앞에 좀 잔소리가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걸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12운성 제왕이다. 12운성 제왕. 제왕. 딱 어감, 제왕. 어우, 세다. 왕이다. 그래서 한자를 이제 써보면요. 요, 이제, 요렇게 한자를 씁니다. 요게 이제 임금제자예요, 임금. 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 임금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요게 옆 일이 붙은 요게 이제 왕자는 왕성할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같이 어떤 가장 높은 곳의 가장 정점에 있는 가장 왕성한 어떤 시기, 그런 기운, 활동성을 이제 왕하냐, 세하냐, 이거를 보는 어떤 그 시기다, 제왕의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생 12운성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어떤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계절 순환을 보고서 각 천간에 대입을 해서 각 천간의 글자들이 생로병사의 기승전결 이런 어떤 흐름을 이제 사람에 대입해서 그 운세를 읽어내는 어떤 것이 이제 12운성인데요. 제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가장 최고의 정점, 전성기, 화려한 어떤 그 황금기, 어떤 그리고 완숙의 경지에 있는 최고의 어떤 기운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그런 시기를 이제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그러니까 일간 자체가 일주가 제왕이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활동성도 있고, 자기 주관도 있고, 고집도 있고, 월에 만약에 일간을 기준으로 봉법으로 해서 월에 제왕지를 12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사회에서 그런 경쟁의 사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근성과 어떤 뚝심과 어떤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운성은요, 그 의미 있잖아요. 각각 절태양의 의미는 사람이 태어나서 뭐 성장하면서 뭐 관대의 시기를 거쳐서 또 걸록을 거쳐서 이런 어떤 왕, 그 다음에 쇠, 병, 사는 의미적으로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어떤 뭐 각 12운성의 특성과 인간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나 상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12운성 해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운성의 핵심은 빨리 봤을 때 도출하는 거. 을목이 오하다. 아, 이거 식신장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익힐 때는요, 12운성 플러스 10성을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진이다. 무진은 비견의 관대구나. 그리고 무진 같은 경우는요, 관대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신살이 있어요. 무진은 괴강도 되고요, 백호도 되고, 홍염도 됩니다. 이런 것처럼. 병인이다. 병인이면, 편인장생이구나. 편인장생. 홍염살이구나. 요런까지 다 같이 외워주면 좋고, 조금 더 발전하려면 병인은 1986년이구나. 연도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패키지로 힘들겠지만 장착을 해놓으면 사주 공부하고 풀이하는데 정말 유용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유다. 정유 2017년이나 1957년이구나. 편제에 장생을 깔고 있구나. 그리고 유는 천을귀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간지에 12운성과 10성과 연도와 거기에 따른 기타 신사를 통으로 이렇게, 그렇죠? 정유는 무슨 공망? 진사공망이구나. 이렇게 공망까지 나중에 추가가 되면 거의 완벽하겠죠. 공망 강의는 아직 제가 안 했지만 공망도 사실은 뭐 신살이라 안 보시는 분들도 뭐 있지만 그래도 사주를 이제 제가 풀이하고 해석하다 보면 공망의 영향력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주 공부가 물론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면도 있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사주 공부 그냥
여러 선생님들 좋은 말씀 들으면서 마음 이해하고 끄떡끄떡하고 내 마음 다스리는 정도로만 내가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제 강의, 제 유튜브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강의를 보실 겁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사주를 그래도 조금 정확하고 잘 풀고 해석하고 통변을 하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 강의가 이제 조금 재미없고 좀 딱딱할 수도 있고 학원 어떤 강남의 일타 강사 같이 좀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 강의가 제가 볼 때는 호불호가 이제 갈리는 강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어떤 나름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지금 이제 2년 정도를 했는데 2년에서 한 200, 한 7, 80강 정도로 이제 진도가 나갔어요. 제가 하고 싶은 강의를 전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몇 강 정도 해서 커리큘럼을 짜보니까 한 600강 정도는 해야 이제 맨 마지막은 일주론입니다. 일주론. 60갑자 일주론을 디테일하게 하고, 지금 이제 12운성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10성, 하평충파에, 그 다음에 12운성 끝나면 12신살, 그 다음에 격하고 용신 개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기타 신살, 그리고 대세운 보는 법, 그리고 이제 일주론. 이렇게 해서 제가 크게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 보면 월운, 그쵸? 월운 운세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 강의가 조회수도 높고요.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중간중간, 근데 제가 이제 제 강의가 지금 구독자가 한 6,300여 명 정도 이제 되는데, 지금 이제 8월, 지금 이제 8월 말인데 이 강의는 한 2, 3주 후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실제로 조회수는 한 일주일이나 2주 지나면요, 조회수가 한 1000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00명 중에 한 1000명만 이제 보신다는 의미인데, 뭐 재미가 없는지 아니면 뭐 내용이 시덥잖은지 흥미를 덜 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조회수가 높은 월운 강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어떤 이 조회수나 이런 거를 쫓아가다 보면 진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래도 제 강의를 많이 골수 분자처럼 봐주시는 이제 분들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계획한 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또 삼천포로 빠졌는데, 12운성 계속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왕, 우리가 왕은요, 삼합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삼합. 그러니까 우리가 삼합은요, 일단 사회적인 합, 그렇죠. 목적이 있는 합, 이렇게 배웠고, 방합은요, 가족적인 합, 그쵸? 어떤 임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 가족적인 목적, 딱히 모이는 목적이 없는 그런 합을 이제 방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삼합에 대해서 제가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삼합은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합할 때는 이렇게 목의 생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간목의 생지입니다. 간목. 그 다음에 병화의 생지, 그리고 경금의 생지, 경금의 삼합, 그 다음에 임수의 삼합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간목의 삼합은 뭐였죠? 생황묘지가 해묘미였죠. 해묘미. 병화의 삼합은 뭐였죠? 화삼합, 인호술.
인, 오, 술. 그 다음에 금, 경금의 삼합은 사유축. 임수, 수의 삼합은 신자진. 그래서 요 이제 생지는 이렇게 인신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왕지는 좌우묘유로 되어 있고 묘지는 진술충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삼합할 때는 생왕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12운성을 이렇게 외울 때 절태양,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이렇게 외우듯이 이게 이제 원래는 장생입니다. 장생. 그렇죠? 그 다음에 제왕, 그리고 묘는 묘. 그래서 요 이제 우리가 이미 이 간목이나 병화나 경금이나 임수의 이 제왕지는 좌우미유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이제 지금 12운성의 제왕이다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장생, 제왕, 묘지다. 자, 그리고 12운성의 생왕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12개에서 그쵸? 3개를 제외하니까 9개의 12운성이 있는데 9개, 요 3개를 제외하고 사실은 핵심은요, 요 생, 왕, 묘입니다. 우리가 12운성의 가장 어떤 왕성한 기운은 왕입니다. 왕. 뭐 걸럭도 뭐 관대도 세긴 한데, 그다음에 왕.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약하고 들어가는 기운, 그쵸? 수동적이고 하는 기운이 묘고, 시작하는 기운이 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왕묘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뭐 12운성의 나머지 9개 묘를 뭐 생왕묘를 제외한 목욕이나 관대나 쇠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추가로 여러분들이 그 차차 외우고 익히면 되는 것이고, 먼저 생왕묘, 그 왕이다, 제왕.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삼합을 통해서 12운성의 30%는 벌써 여러분 익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12운성의 제왕의 어떤 그래프를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이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쯤이면 이제 다 여러분들이 그리실 줄 알 거예요. 이렇게 기준선이 있죠, 기준선. 자, 이 기준선은 뭐냐, 그쵸? 이게 이제 어떤 활동성과 어떤 왕세, 그 다음에 어떤 상태,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어떤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출렁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떨어져서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어떤 이런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 거죠. 한번 써볼까요? 여기가 이제 장생이 되겠고요. 장생, 목욕, 생욕. 이 목욕은 이제 목욕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굴곡을 줬고요. 관대, 걸록, 로광, 제왕이죠.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다시 생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적인 어떤 순환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위에 쪽과 아래 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위에 쪽은 양입니다. 양. 음양할 때 양의 기운, 드러나고 어떤 밝은 기운이다. 그럼 아래쪽은 음의 기운이다. 음의 기운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위쪽은 드러난 모습. 이 아래쪽 삼요절 태양은 드러나지 않은 모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크게 활동성이나 왕세나 어떤 그 상태는
요 위에 높을수록 높은 거고요. 낮을수록 낮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점에 있는 요 제왕이 활동성이나 강약이나 왕세나 어떤 그거에 가장 정점에 있는 이제 시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단계로, 네 단계로 제가 늘 나눴죠. 자, 생육대는 우리가 이제 뭘로 봤죠? 생육대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목욕하고 뭔가를 배우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커가는 성장기다. 그렇죠? 그다음에 로광세는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이제 중심을 잡고 인정도 받고 노련함도 쌓이고 하는 인생의 전성기다. 전성기의 가장 이제 정점이 이제 제왕지고요. 이렇게 병사면은 이제 힘도 빠지고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으로 강화되는 이제 어떤 쇠퇴기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요 절태양은 새로운 이제 다시 장생으로 태어나기 위한 준비기. 나름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반복을 해서 이 강의를 하는데 이제 이 반복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쭉 봐도 두세 번 정도 본 효과를 좀 드려야겠다. 왜냐면 물론 똑같은 강의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돌려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이제 또 안 보이던 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주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십성이 이런 게 있구나. 그다음에 화평충파이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뭐 12운성은 이런 게 있구나를 저는 제 강의를 전체 이렇게 하면요. 계속 비슷한 내용, 그 다음에 같은 내용 이거를 조금 반복하면서 조금씩 다 설명을 다르게 하면서 결국에는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이렇게 체득이 좀 되게끔 그리고 외워야 되는 것들은 나름 어떤 연상법이나 단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나름 뭐 지장간도 그랬고요. 다른 기타 신설도 그렇고 이 12운성도 음간 양간 그쵸? 계절을 제가 이제 비유해서 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보세요. 자, 시기적으로 여러분들 나이를 이제 뭐 다른 책이든 유튜브든 다른 선생님들 강의에서 나이 어떤 이 12운성 12단계에 대해서 나이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로 지금은 그 나이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왕지 같은 경우만 해도요.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정도 저 왕지 4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떤 분은 인생의 가장 정점을 30대에 찍을 수도 있고요. 50대에 찍을 수도 있고 60대에 찍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환갑이라고 해서 60까지만 살아도 정말 장수했다. 그랬었는데 예전에 한 6.25 때 조선시대 뭐 6.25 1950년 그때만 해도요. 이제 남자 평균 그 수명이 45세, 40세 그랬답니다. 물론 전쟁통도 겪었고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하지만 지금은 뭐 남자가 한 70대 후반, 여자가 80대 후반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20, 30년 후에는요. 진짜로 100세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를 얘기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때 정도 그 시기의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어떤 선생님은 왕지가 3, 40대라고 하시던데요. 어떤 분은 40대라고 하시던데요. 어떤 분은 뭐 4, 50대라고 하시던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어떤 설명을 위해서는 대략적인 어떤 그러니까 장생은 태어나서 그렇죠? 태어난 시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장생의 시기는요. 말이 터지고 일어나서 뛰어다니기 전까지 시기가 장생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쵸? 누구나 보면 이뻐해주고 뭔가 해주고 싶고. 그쵸? 목욕은 이제 뭣도 좀 부릴 줄 알고요. 내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우리 이제 여자 애기들 보면 한 5살, 4살 요때 되면 엄마 화장품 이제 가지고 막 눈썹도 그리고 막 루즈도 바르고 하는 그런 시기 있죠. 그 시기에 어떤부터 요 관대의 시기 전까지. 근데 관대는 요즘 이제 아이들이 성장이 좀 엄청 빨라졌잖아요. 10대 초반만 돼도 뭐 여자아이들은 이제 초경을 하고 남자 아이들은 이제 2차 성장이 나타나서 막 하는데 그런 어떤 신체적으로 막 발육이 막 시작돼서 좀 커가는 시기니까 제가 볼 때는 10대 한 초중반 정도? 요거는 4, 5세? 그러니까 요 어떤 목욕에서 관대제 인터벌은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요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걸록의 시기는 뭐 20대다 30대다 하는데 제가 볼 때 현재 시기에서는요 여자랑 남자랑은 조금 달라요. 남자는 이제 군대라는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걸록은 말 그대로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그러니까 이 관대의 시기는 10대 초반에서 대학교 졸업. 저는 대학교 안 가는데요. 그럼 저는 바로 걸록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20대 뭐 초반부터 걸록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30대에 걸록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보통 걸록은 20대 중반, 중후반 정도 되겠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뭐 취직을 하는 어떤 그런 개념. 20대 중후반 된다. 거기에서 한 30대까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왕지는 한 40대 정도, 그렇죠? 인생의 가장 정점, 40대 정도 해서 어떤 이제 걸록의 어떤 성실함과 그다음에 추진력과 이런 거를 플러스해서 경험과 노련미가 쌓이는 어떤 그런 어떤 그래도 신체적으로도 활동이 어느 정도 왕성한 시기. 그럼 이 쇠지는 요즘은 이제 하도 자기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0대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51살인데 저는 이제 쇠지에 들었을까요? 저는 지금이 왕지 같은데 그러니까 4, 50대 정도로 이제 요즘 볼 수 있어요. 하도 이제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뭐 치료 기술도 좋고 하니까 잘 먹고 잘 드시고 하니까.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는 한 50대 정도 되면 저 좀 신체적으로 조금 스태미나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시기다. 그럼 병은 한 60대 정도 되겠구나. 그쵸? 그럼 산은 뭐 이게 70대다라고 딱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 7, 80. 그쵸? 묘가 이제 뭐 보통 한 80. 여기 70대. 80대. 그쵸? 80에 되게 정정하시고 건강하신 이 노인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통 80세 남녀 평균 80세 정도 되면 이제 보통 이제 현재까지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 절은 이제 완전 끊어지니까 이게 없죠. 나이가 없고. 자, 태는 언제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 착상이 돼서 잉태하는 시기. 잉태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까지 좀 불안한 시기 있잖아요. 12주까지는 우리가 좀 불안한 시기다. 그리고 양은 이제 임신 3개월에서 그래서 이제 출산 전까지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대를 우리가 이제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불혹. 50대를 이제 지천명, 60대를 이제 이순, 30대, 그러니까 30대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입, 20대가 이제 약관. 그래서 이제 나이를 뜻하는 어떤 이런 한자가 있는데, 어떤 혹함, 그쵸? 불혹, 혹함에서 이제 벗어나는 어떤 시기다.
유혹의 어떤 이겨낼 수 있는 시기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이제 알아가는 아는 시기다. 이순, 이제 귀 듣는 게 좀 순해지는 시기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왕성한 시기, 그렇죠? 활동성이나 왕세나 상태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가 이제 제왕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 계속 여러분들 반복하는데 뭐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12운성이 여기에서 이제 12운성의 어떤 대략적인 그 의미나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뭐 디테일한 것도 알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이제 한번 반복을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제왕지 이 어떤 특성, 심리, 그 다음에 성정,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를 이제 해봤거든요. 그냥 뭐 외우려고 듣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걸록, 제왕, 요 세지로 넘어가는 이제 시기입니다. 걸록의 시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마냥 제왕지에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뭐 하든 어떤 무슨 기술을 직을 있든 밑에서 이 걸록은요, 제왕 입장에서는 후배입니다. 똑똑한 후배, 그쵸? 괜찮은 후배가 치고 올라옵니다. 이제 걸록도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제왕의 자리에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제왕은 또 이렇게 세지로, 그쵸? 이 조금 쇠해지면서 세지로 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정점에 올라와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올라가 있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절지도 그렇잖아요. 절지. 끊어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절처 봉생을 한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가는 기운이 있다. 제왕지도 마찬가지. 가장 왕하고 높고 정점에 있고 가장 화려한 황금기지만 반드시 내려오는 어떤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 제왕지는요, 약간의 이제 걸록에 치고 올라오는 거, 세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늘 내재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긴장감과 그 다음에 어떤 물러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분명히 그런 게 있겠죠. 마냥 나는 뭐 전성기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왕을 깔고 있으신 분들은 물론 세고 강하고 활동적이긴 하지만 이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투쟁적인 심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뭔가 이제 밑에서 진짜 치고 올라오는 걸록의 밑에 후배들과의 어떤 해서 버텨내야 되고, 또 새로 가면서 완전히 뒷방 늙은이처럼 이렇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하는 모습이 아닌, 그래도 좀 우아하고 멋있고 권위 있게 이렇게 내가 해야겠다. 내가 진짜 스스로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어떤 투쟁적인 심리를, 긴장감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겠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그 왕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왕에 있는 사람은요, 또 가장 뭐 리더, 보스, 지도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제왕. 그러니까 이 보스의 어떤 고독도 있습니다. 가장 정점이 있기 때문에 늘 제일 멋있고 힘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한 것 같지만, 혼자 있는 어떤 이런 시간에는요, 정말 이제 자기만의 고독. 옛날에 왕들도 그랬잖아요. 뭐 낮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신하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밤에는 혼자 그 넓은 방에서, 그죠?
고독을 씹으면서 밤을 보내고 또 뭐 후궁들이나 이렇게 들어서 이제 어떤 그런 일도 있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왕 보스의 어떤 이 고독감, 긴장감, 약간의 이제 그런 마인드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외워야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굳이 여러분들 외울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시기적으로 이 비슷한 얘기인데 이 걸록의 어떤 진취성, 폐기, 그다음에 어떤 이제 착실함, 시기를 이제 거쳐온 거죠. 거쳐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왕은요, 이제 경험적인 요소가 쌓이는 겁니다. 경험, 노련함, 그 다음에 융통성. 그러니까 이 걸록은요, 바르고, 그쵸? 이렇게 자기가 추구하는 거나 성실하거나 진취적이거나 그리고 추진력도 좋고 한데 이 어떤 자기만의 패턴과 자기만의 어떤 코드와 성격 이런 게 있어서 쉽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요. 그냥 이 자기의 길을 그냥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제왕은 거기에 경험과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이제 책임질 일도 있는 거죠. 제일 높은 사람이 책임을 많이 지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의 노련함, 그리고 물론 규정과 규율과 어떤 룰을 지켜야 되지만 거기에서의 어떤 융통성을 부림으로써 그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왕의 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능수능란한 시기다.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도 있고 어떤 모든 걸 다 알고 사람도 다룰 줄 알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능구렁이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제왕지는요, 물론 긴장감도 있고 위기감도 있지만 정말 능수능란하다. 능구렁이다. 산전수전 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연월일시 궁성으로 보면요, 일지의 제왕을 갖고 있는 양간의 제왕은 이제 우리가 양인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이런 모습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월지에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과 부모의 환경이니까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있는 오뚜기 같은 근성과 그 다음에 어떤 자수성가할 수 있는 마인드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제왕은요, 카리스마가 있는데 어떤 카리스마냐? 무서운 카리스마라기보다는 약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좀 이제 갖추고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부드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제왕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카리스마, 어떤 보스로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정점에 있는 어떤 회사의 CEO로서 물론 좋은 게 좋은 거에 허허허 그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카리스마적인 결단력과 맺고 끊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잘한 건 잘했다, 못할 건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포용해주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용력까지 겸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왕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이 능수능란하고 포용력 있고 그렇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왕의 어떤 특징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양간의 제왕은 우리가 이제 양인이라고 합니다. 양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양인은 이 겁제보다도 정말 더 어떤 무섭고 힘있고 폭력성도 있고 그런 어떤 연장을 쓰는 사람인데 제화가 되지 않으면요, 이 조폭, 그 다음에 폭력성,
이제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어떤 경험, 노련함, 융통성 갖고 뭐 좋은 쪽으로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외에 다른 글자와 환경과 대세운을 이제 같이 보고 글자의 어떤 자의의 특성, 그렇죠? 그다음 기타 신살, 그다음에 12신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이 어느 정도 정확한 디테일한 통변이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베이스로 깔아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는 이제 제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 그랬죠? 리더다, 리더, 보스, 그쵸? 지도자. 이 어떤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CEO,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여기서 갖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왕지를 일지나 월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어디에 끌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지 않고요. 결정력이라든지 어떤 뭔가를 결정력, 이제 판단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거에 따른 주관이 고집, 뚜렷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또 플러스해서 권위이다, 권위적인 모습.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권위 있는 것 같아. 이제 제왕을 깔고 있으면 권위적인 모습을 추구를 하게 되고, 여기에 보스나 리더나 지도자, CEO는요, 아까 이제 그래프에서 봤듯이 강한 활동성, 이제 어떤 체력, 신강 신약을 나눌 때 기본적으로는 이 제왕제를 갖고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신강하다고 봅니다. 신강 신약을 따져서 뭐 기신과 이걸 따져갖고 억부용신 해가지고 신강하면 강하니까 힘을 빼주는 식재관이 용신이고, 신약하면 힘을 보태주는 인비가 용신이다. 그 개념의 신강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뚝심, 버텨내는 힘, 활동성이 기본적으로 사주적으로 강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일지나 이게 뭐 묘지나 사지나 생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신강하진 않고 약하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왕의 모습은 권위적인 모습에 강한 활동성도 있지만요, 사실은 대외적으로는요 폼생폼사합니다. 폼생폼사. 꿀리는 거 싫어해요. 어디 가서 것 싫어한다. 무시당하는 것 못 참는다. 하지만 참아야죠. 왜냐면 책임감도 있고 어떤 뭔가를 대표하는,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 내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무시당하는 거는 이제 못 참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잘났고 정점에 있으니까 타인의 충고, 조언을 잘 안 듣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독단, 독행, 약간 독선적인 이런 모습도 분명히 보일 수 있어요. 무슨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좋고요, 폼생폼사도 좋고 뭐 책임감도 좋지만 어떤 이 보스 리더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글자. 그러니까 이 제왕 양인을 이 통제하지 못하는 이제 어떤 양인이면은 편관으로 제압을 하든지 식상으로 설기를 해서 그걸 힘을 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이 독단이나 독행, 독선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이 조금 무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제왕을 깔고 있는 사람은요, 역지사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배려심, 그 다음에 포용력, 이거를 갖추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치중할 수가 있어요. 뭐 정말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하니까 나 잘나서 막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 배려심, 포용력을 제왕을 깔고 있다. 그렇죠? 특히 양인이다. 뭐 겁재를 깔고 있는 그런 분들은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십성으로는 겁재입니다. 거의. 십성 겁재를 깔고 있다. 지지에 깔고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 성정.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물론 제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겁재는 아닙니다. 무토나, 그쵸? 기토는 무오가 제왕이고요. 기사가 제왕인데 요 무토 일간, 기토 일간은요, 이게 정인입니다. 둘 다. 무기토를 제외한 갑을 병정, 경신 임계만 이제 이 겁재를 이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토기토는 병화를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정인이라 조금 다른 특성이 있지만 이 무토기토를 제외한 이 나머지 이 천간의 어떤 이 겁재 제왕들은요, 이 겁재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뭐냐면 겁재는 뭐죠? 겁재는 나와 음양이 다른 같은 오행이죠. 같은 오행이지만 음양이 다르다. 그래서 나와 좀 코드가 달라요. 코드도 다르고 나보다 욕심도 있고 좀 강하기도 하고 나보다 비견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견은 뭐죠? 비견은 걸록. 대부분 이제 그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걸록은 거의 다 비견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제 무토나 기토는 또 걸록이 아닌 편인의 어떤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걸 제외하고 음양도 오행도 같고요. 오행도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겁재를 품고 있다는 거는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코드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견은 걸록은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나와 코드가 맞지 않고 나랑 생각이 다른 내 생각과 다르면요. 과감하게 그거를 수용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만 갑니다. 근데 제왕은 겁재를 기본적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포용력이 있다는 겁니다. 포용력이 어떤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겁재의 특징은 또 뭐가 있어요? 겁재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겁재의 뭐라 그럴까? 겁재의 어떤 욕심, 그렇죠? 투쟁심, 승부, 호승심, 이기려고 하는 마음, 어떤 이런 그 다음에 스피드, 빠른 이런 면을 이제 사주에 겁재 제왕이 있다면 이런 거를 품고 있어요. 그쵸? 겁재. 근데 겁재는 또 나의 재성을 분탈. 이제 그것도 이제 강하게 분탈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주에서 겁재가 있다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재물을 분탈한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겁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욕심, 투쟁심, 승부욕, 스피드, 그 다음에 어떤 크게 한 방 노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겁재 있는 사람이 노름도 좋아하고요. 그쵸? 뭐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이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또 겁재를 갖고 있어야 큰 부자가 돼요. 욕심이 있어야 큰 부자가 되죠.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욕심 부리고 투쟁심 있고 투자해서 큰 돈 벌고 싶고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재성을 분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또 되고 그거를 꼬드기거나 어떤 그런 대상, 돈 빌려주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겁재의 대상이 분탈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주에 그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겁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크다. 겁재 강하고 스케일이 크다. 깨작깨작 하지 않아요. 뭔가 해도 크게 폼생폼사 그쵸? 있어 보이게 제왕인데 내가 무슨 내가 진짜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활동력도 있는데 어떤 남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에 좀 치중하는 모습도 있다. 그래서 이 겁재를 있다는 것은요. 이게 이제 제왕은 사실은 이 리더의 계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지휘 통솔 하여야 한다. 자, 이제 지휘 통솔은 제가 이제 군에서 지휘 통솔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지휘라는 것은 나의 계급이나 직급, 나의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시키거나 복종하게 하는 것. 약간의 이제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쵸? 리더로서. 통솔은 뭐냐면, 이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접근.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솔선수범. 저절로 감화해서, 이제 좀 따라오게 하는 게 이제 통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휘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통솔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왕은 이 지휘 통솔을 능해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는 그냥 생기는 어떤 걸 수도 있지만 무단히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 조언도 듣고요. 내 스스로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십성의 어떤 겁재를 깔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제왕은 사실은 좀 급합니다. 급하고 스피드, 그쵸? 그리고 뭔가 빨리 결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느긋하고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쉽진 않죠. 겁재라는 게 내가 먼저 빼들어오지 않으면 뺏긴다 생각을 하니까 겁재거든요. 그리고 비견은 공정한, 예를 들면 겁재는 빵이 사람이 3명 있어요. 빵이 9개 있어. 그쵸? 그러면 겁재는 내가 빵을 8개, 7개를, 9개를 다 먹겠다. 그쵸? 최소한 내가 4, 5개는 먹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이 빨라야 되고 욕심이 많죠. 비견은 내가 다 9개 다 먹으면 좋겠지만 3명이 있으니까 3개, 3개, 3개씩 뭐 나눠 먹자 하는 개념이 어떤 비견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 제왕이 있다고 해서 능수능란하고 느긋하고 여유 있고가 아니고 실제로는 마음도 급하고 욕심도 많지만 내 스스로 제왕의 어떤 그 모습을 따라가려면요 느긋하고 여유 있고 그다음에 포용심, 그죠? 포용력, 그다음에 통솔, 지위 이런 거를 갖추도록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거를 또 하면은 이룰 수 있는 게 제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제왕을 또 한 다른 각도로 바라보시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제왕 12운성으로는 우리가 이제 제왕 그 다음에 10성으로는 겁제 그리고 12신살 요로는 장성살 그리고 어떤 그런 유사하고 공통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좀 그려보면 요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왕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겁제 여기가 이제 장성 이 공통적인 이 약간의 이제 뭐 장성살 같은 경우는 12신살, 연지 기준이든 일간 기준이든 일지 기준이든 장성살을 이제 보면 장성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군에서 별 스타 있죠. 별 장군 이런 장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성살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것에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권력성도 있고 그다음에 좀 듬직합니다. 듬직하고 리더 기질 그렇죠? 그 다음에 강한 근성과 힘 그래서 우리가 뭐 장성살 우리가 가게를 낸다 그렇죠? 출입구를 장성살로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심인데 중심이 뚫려버리면 그렇죠? 내가 이 근본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어떤 무슨 잠자리 머리 방향은 반환살 방향으로 돌아 화장실은 육회살 방향으로 놔둬라 뭐 기도할 때는 뭐 천살 방향으로 기도해라 그죠? 어떤 가게나 업장의 출입구 장성살로 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겁제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제왕의 어떤 그런 정점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제왕을 지금 하지만 이런 겁제와 장성살의 어떤 특징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를 같이 복합적으로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제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다음 시간은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양간의 제왕, 양인, 그 다음에 이게 양간의 양인이 있고요. 음간의 양인, 그리고 양인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간지 뭐 어떤 제왕의 간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해석 어떻게 한다. 쭉 시리즈로 이어나갈게요. 이 제왕에 대한 강의도 한 번으로는 끝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보면 계속 이어서 하면 한 3시간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제 직성이 풀려요. 이것저것 제가 모든 어떤 이 12운성의 제왕에 대한 거를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와 제가 이제 고민하고 궁리해서 이렇게 도출하고 그 다음에 생긴 노하우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거 그러니까 겁제와의 어떤 모습 뭐 12신살의 장성살과의 모습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을 저도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사주 강의 유튜브를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폭넓은 이해와 어떤 제왕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폭넓게 이해를 시키려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뭐 이거를 뭐 좋다고 하시면 계속 들으시는 거고 뭐 너무 장황하다 필요 없다 쓸데 없는 어떤 말씀 쓸데없는 얘기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스킵해서 다른 선생님 강의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정말 이 공부를 유튜브를 찍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크게 다시 명리적으로 체계가 잡히고 성장하고 정말 이 체득하는 어떤 그런 거를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보셔서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구독자 6,000명인데 거의 뭐 5분의 1 정도는 만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냥 구독만 해놓으시고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뭐 점점점 조금 강의가 이렇게 알려져서 뭐 제가 구독자 느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도 제 강의를 보고 헤매시거나 정말 다른 이런저런 강의를 막 메뚜기처럼 이렇게 이것저것 보시지 말고 제 강의만 딱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적인 어떤 이 중심이 잡히고 개념이 잡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 강의에는요, 많은 선생님들의 어떤 강의가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제 생각, 제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그러니까 제왕에 대한 강의를 한 네 번에 걸쳐서 이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그냥 제왕 하면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저는 한 4시간 정도를 강의를 합니다. 서너 시간을. 물론 비슷한 얘기, 뭐 장황한 얘기, 뭐 잔소리, 쓸데없는 얘기도 일부 포함이 돼 있겠지만, 나름 논리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의미와 간지와 실전통 이렇게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좀 나눠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도 나름 뭐 제가 길게 했는데 고생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